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연강으로 이어가지고요. 그 2002년도 이문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 여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노동경제학 처음으로 실전에 임했을 때 이제 맞닥뜨렸던 문제고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브리타 문제였어요. 사실은 브리타라고 하더라도 2002년 당시에는요, 학원 강의 자체가 노동 경제학이 없었어요. 저도 독학을 했던 시절이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학원가에서 2008년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6년 동안 아예 노동 경제학은 강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뭐 카페나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게 회자가 되지도 않았던 문제였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불이타였어요. 그 이유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 교수님들 책에 아예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이 다음 해에 2003년에 노무사가 붙고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라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문헌들을 좀 봤더니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어떤 토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노동법적 내용이지만 2004년 7월 1일부터 그 당시에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해서 무려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던 어떤 노동시간에 대한 대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당연히 이제 출제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죠. 지나고 나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10년 주기를 터울로요. 2012년에 출제가 또 됐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에도 이 어떤 근로시간 단축 배경을 가지고요. 물론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아니었어요. 총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52시간 근무제로 변형이 됐지만 어쨌든 또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02년, 12년, 2022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나온다라고 하면 뭐 2032년에나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은요. 2012년도에서 다시 재활용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 당시의 문제가 이렇게 썰렁하게 복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썰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는 실제로 이 시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덕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보러 갔거든요.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2012년에는 그래도 좀 정교하게 문제를 냈어요. 보시면 정부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도 나왔고요. 아마 노동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출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012년에 뜬금없이 이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7월 1일부로요. 이른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전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1.5배로 하고 굴절된 노동공급 곡선 올해 출제된 거하고 똑같고요.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제화하였다. 근로시간을 줄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가를 그 어떤 정상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등제라고 나왔어요. 그럼 분명히 이 당시에 수험생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열등제라는 말을 보고 아 이게 정상제구나 이렇게 해서 시쳇말로 통밥으로 찍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근로자의 노동시간 변화, 노동 공급 변화에 대해서 소득 여가 평면에서 설명하고 요즘엔 소비 여가라고 하지만 그 당시 소득 여가였고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근로자는 현재 44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라는 초기 효용 극대화 지점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가서 해설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로마차 2번처럼 여가가 우등제라고 가정을 하고요.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특이하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이유가 여가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요.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워라밸이죠. 그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자라는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임금 상승에 대해서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라는 어떠한 가정, 무건의 가정이 분명히 출제위원분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굴절된 예산선을 적어 주셔야 되고, 어떤 효과가 어떤 효과를 압도한다, 소득 효과가 더 세다, 이게 요즘 대세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득 저하 금지와 임금 상승, 이게 있어야만 여가의 상대 가격이 바뀌고요. 그리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버전을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예산선의 변화에서 일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선이 바뀐다. 그 다음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 자, 요 말을 썼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 어떤 책에 있는 텍스트의 이 내용 있죠. 나중에 정말 심심하실 때 우리 2차 답안지에 적어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결코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에 있는 거에 뭐 70%밖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지만, 여기 있는 걸 소위 얘기해서 필사하시게 되면은 결코 적은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Z 스타라고 하는 소득을 일정하게 갖고 가는데 시간은 44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요, 당연히 타겟팅하는 그 지점이 B로 바뀌기 때문에 임금은 올라가요. 그래야 밑에 있는 노동 공급 곡선을 B로서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2002년을 2022년 버전으로 설명드릴 때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기울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배한 기울기의 차이는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초기 지점이 40시간 이상이었다. 그럼 여기 이쪽에서 찍어주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임금이 상승할 때 후반 굴절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 그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면 여가 수요 증가, 노동 공급 감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WL 평면에서 나타내 주시게 되면요, 당연히 우하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즉 후반 굴절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문제도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근로시간을 통제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근로시간을 통제를 했을 때 효용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물어봤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굴절된 예산선이 있을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1-2와 1-3문에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껍데기는 씌웠지만 결과적으로 임금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크다,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지점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미 장시간 근로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시대 상황에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쪽으로 출제위원분이 출제를 하신 거고요. 올해 문제는 어떤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효용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1-2번에 대한 답이고요. 그리고 효용은 당연히 감소할 거고 소득도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B 지점에 있던 사람이 굴절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쭉 가는 점선 따라서 가야 되는데 1.5배가 된다. 그럼 땡큐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대체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 소득 증가, 효용 증가, 이 부분을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나왔던 논리가 크게 변형되진 않지만 초기 지점이 2002년 당시에는 장시간 근로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노동 공급 감소로 간 거고요. 2022년은 이미 상당히 이 정책의 효과로 줄어들었는데 돈을 더 많이 주는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 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내는 시대적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 초기 지점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2002년 당시에는요, 장시간 근로에서 줄어드는 쪽으로 출제의 의도가 있었을 거고 12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12년도는 02년도와 다르게 열등제까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라고 지금 쓴 거고요. 왜 이러한 가정을 했는지는 12년도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되면 대비되는 효과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2002년, 그래서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라는 1차원적인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약간 2차원적이고 좀 더 응용되고 약간 고차원적으로 가는 거는 12년도 그리고 22년도에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2002년 제2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